아리조나 코리아 포스트에서 제공해드리는 8월 1일 금요일 아리조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피날 카운티에 미국 최대 규모가 될 수도 있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네, 애리조나 부동산 개발 업체 버마랜드가 피날 카운티에 330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내놨습니다. 부지 면적만 해도 3,300에이커에 달하는데요. 목표 전력 용량은 최대 3기가와트로 이는 완공될 경우 미국에서 가장 큰 데이터 센터 단지가 될 수 있는 규모입니다. 3기가와트면 정말 엄청난 규모군요. 이 계획이 실현되면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피닉스와 투산 지역이 동부 버지니아의 데이터 센터 엘리와 경쟁할 만한 그런 기반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애리조나는 이미 미국 내 4위 데이터 센터 시장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CBRE 자료에 따르면 피닉스 지역 재고량만 해도 올해 67%나 증가했습니다. 버마랜드 측이 애리조나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버마랜드 CEO는 AI 인프라 붐 속에서 애리조나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보다 전력 비용이 낮다는 점, 그리고 기술 기업들의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게다가 이 부지가 연방 지정 기회 특구에 있어서 장기 투자 시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력 공급 방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네, 태양광과 천연가스, 또 배터리 저장 시스템, 그리고 기존 전력망 연결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에너지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미 2020년 기준으로도 애리조나 데이터 센터 산업의 경제 효과가 5억 달러를 넘었고 일자리도 2,500개 이상 창출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훨씬 더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경제개발 소식에 이어 다음은 주정부 관련 소식입니다. KT 홉스 주지사가 연방정부에 거액의 국경 관련 비용 상환을 요청했다고요? 네, 홉스 주지사가 크리스티 노엄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2021년 1월 이후 애리조나주가 지출한 국경 보안 관련 비용, 그러니까 약 7억 5,900만 달러 이상을 상환해달라는 내용입니다. 7억 달러가 넘는군요. 여기에는 논란이 됐던 컨테이너 장벽 비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까? 네, 그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전임 듀시 주지사 시절 설치됐던 컨테이너 장벽 관련 비용이 포함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예산 법안에 주 국경 보안 강화 기금으로 100억 달러 이상이 포함된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지출 내역은 주로 어디에 사용됐습니까? 주지사 발표에 따르면 대부분은 법 집행기관이 국경 관련 범죄에 대응하는 것을 지원하는 데 쓰였습니다. 약 4,900만 달러는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합동작전에, 그리고 약 1,460만 달러는 국경 통과 지점의 인력 지원에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연방 기금 부족으로 애리조나의 한 의료 지원 프로그램이 중단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이군요. 네, 애리조나주 학자금 대출 상환 프로그램 이야기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년간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료 종사자들의 학자금 부채 상환을 지원해왔습니다. 그런데 연방 자금 부족으로 올해 신규 지원자 선발을 중단하게 된 겁니다. 신청자들은 이메일로 프로그램 중단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기대했던 의료 종사자들의 실망이 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강의사는 수만 달러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 상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중단은 앞으로 의료 취약 지역의 의료진 확보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국적으로 의사 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이라 더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다만 주 보건부는 2026년에는 프로그램 지원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함께 먹어도 오케이 서울마켓 김치 한 입에 행복해 서울마켓 김치 매일매일 맛있는 서울마켓 김치 문의 623-934-9423 네, 이번에는 환경 관련 소식입니다. 북부 애리조나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화재구름까지 형성하며 기상변화를 야기하고 있다고요? 네, 그랜드 캐년 북쪽 가장자리에서 발생한 드래곤 브라보 산불이 문제입니다. 이미 164제곱마일 이상을 태워 메가파이어로 분류됐습니다. 이는 애리조나 역사상 10번째로 큰 규모이고 현재 미국 본토에서 가장 큰 산불입니다. 하지만 진화율은 아직 9%에 불과합니다. 그랜드 캐년 랏지를 포함해 수십 채의 건물이 소실됐고 노스림은 폐쇄된 상태입니다. 유타주에서도 몰로 캐년 산불이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이 두 산불 모두 화재구름을 생성했다는 점이 특히 위험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파이로큐몰러스라고도 불리는 이 화재구름은 과열된 공기가 상승하면서 만들어내는 거대한 연기 기둥과 구름입니다. 문제는 이 구름이 예측 불가능한 강풍, 특히 하강기류를 유발해서 소방관의 안전을 위협하고 화재 확산을 가속화시킨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유타에서는 이 때문에 소방대가 철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산불 지역의 기상 상황은 어떻습니까? 드래곤 브라보 산불 지역은 8일 연속으로 역사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습도는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고 시속 35마일에 달하는 돌풍까지 예상돼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가 화재 시즌을 길게 만들고 또 가뭄과 극한 기상 현상을 유발해서 이런 화재구름 발생 빈도를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산불 피해가 더 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피닉스 지역사회의 단신 두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피티 상습범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쓰레기 처리 비용 급등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네, 먼저 피닉스 시내 750곳 이상의 그래피티를 남긴 34살 조던 퀴마유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피해 지역은 버스 정류장, 학교, 교회, 상가 등 광범위했습니다. 복구 비용으로 약 5만 8천 달러, 그리고 아파트 단지 피해 복구 비용 4,200달러 등 총 6만 달러 이상의 배상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검거와 처벌로 이어진 사례로 평가됩니다. 쓰레기 처리 비용 문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피닉스 북부 카운티 아일랜드 지역의 한 주택 소유주가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리퍼블릭 서비스의 월 쓰레기 처리 비용이 3년 만에 76달러에서 202달러로 거의 270%나 급등했다는 주장입니다. 계약 해지를 하려 해도 약 1,200달러의 위약금을 요구받았다고 합니다. 계약 기간 중 요금 인상이 가능하다는 조항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리퍼블릭 서비스 측은 초기 계약 할인가 적용이 끝났고 운용 비용과 인플레이션 등을 반영해 요금을 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사가 개입한 후 양측은 월 요금을 119달러로 낮추는 데 합의했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8월 1일 아리조나 주요 뉴스를 마칩니다.